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DJI가 또 신제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신제품 뭘 것 같아요? 드론인가요? 드론? 카메라? 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 처둥시에서 보도한 건데요. DJI가 레벨 3, 레벨 4급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을 개발해서 자율주행 영역에 진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 레벨 4 하면 뭔지 이제 아시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반자율주행이다 이러면서 도로 다니면서 사용하는 게 레벨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차가 가속 감속해주고 운전자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핸들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 이게 레벨 2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깜빡이를 켜거나 이럴 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고, 그리고 고속도로 출구에서 알아서 핸들을 꺾어서 출구로 나가고, 이게 레벨 2.5, 3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레벨 4라고 하면 뭘까요? 레벨 4는 신호등도 보고 정지선도 보고 속도도 보고 알아서 목적지만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 외의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굳이 앞을 보지 않아도 가는 거, 이게 레벨 4입니다. 자비스 수준이죠. 레벨 5는 운전자가 어딜 가야 되겠다라는 걸 내비게이션에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오늘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알아서 내 캘린더를 차가 봐. 그러고서 캘린더에 보니까 오늘 치과 가셔야 되네? 그러면 알아서 치과를 가는 거야. 뭔가 김유신의 말 같지 않냐? 김유신의 말처럼 왠지 이상한 데를 데려가! 그러면 그냥 막 그 자동차 목을 빡 치는 거지. 그런 게 레벨 5고요. 그래서 레벨 3, 레벨 4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의 자율주행보다 한 단계 높은 앞선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적용되는 가까운 미래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DJI는 이미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거쳤고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테스트 주행 면허까지 발급받았다고 해요. 연구소 테스트는 마쳤고 일반 도로까지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하고 컨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싸움이었는데 이젠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부품업체, 자동차 회사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회사들의 싸움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자율주행차용 레이저, 그러니까 라이다를 판매 개시하고 관련 부품업 진출에 정식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라이다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이다 잘 아세요? 라이다 혹시 아시나요? 레이더는 많이 들어봤죠? 레이더는 전파를 이렇게 쏘잖아요. 전파를 이렇게 쏴서 전파를 이렇게 쏘면 전파가 뿅 이렇게 날아가서 반사돼서 돌아오면 반사돼서 돌아온 곳에 뭐가 있구나, 저기 뭐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뿅 저기 뭐가 있구나 라는 걸 계속 아는 거죠. 레이더라고 하는 건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 라이다라는 건 그 전파 대신에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레이저를 촉촉촉촉촉 이렇게 쏘는 거야. 레이저를 쏘면 뭐가 좋겠어요? 레이저는 전파보다 훨씬 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빛에 가까운 거예요. 깜짝이야.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말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제가 DJI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DJI 전문가가 이렇게 딱 오셨어.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 보니까 제가 오늘 DJI 얘기하다 보니까요, DJI가 자율주행 부품 만든대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어제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DJI가 뭐 드론계에서는 거의 원탑이다 보니까 네. 지금 드론 산업은 DJI와 그 외로 그렇게 그냥 양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DJI는 독자 기술을 가지고 독자 생산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산업용 드론, 개인용 드론 전부 다 잘 나가고 있지만 네. 그 외에 이제 업체들은 아예 오픈 소스로 DJI에 차마 바로 대응은 못하고 커스텀 드론들을 그냥 오픈소스 기반으로 서로 협력해서 DJI랑 뭐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 경쟁은 사실 좀 어렵고요. 너무 충격이야. 야, 이게 진짜 너무, 저는 지금 장난으로 사실 오늘 사실 점심 식사하시러 오셨는데 네. 제가 갑자기 딱 앉혔는데 이렇게 말을 그냥 줄줄줄 하실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저 지금 정말 대단하시다. 커피 한잔 받고 앉았는데 갑자기 네. 말을 시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그 예전에 카페인
내에 계셨던 카페인의 전문가신 강창훈 감자바스님이시고요. 이게 아니고요. 자동차 페인. 네네. 카페인. 테슬라 오너시기도 하시고. 네. 테슬라 자율주행은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말 자체가 또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네. 용어 자체에서부터 좀 뭔가 좀 말이 많잖아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뭐 SAE에서 규정한 단계를 치자면은 2단계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나 핸들을 잡고 있어야 네. 되고 주변을 살펴야 돼서 아직까지는 주행 보조 기능 정도지, 아니면 뭐 굳이 테슬라가 아니라도 요즘은 대부분의 차들에 차선 유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쓰다 보면은 그냥 차 혼자서 가는 느낌? 혹은 뭐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는 느낌 비슷하게 고속도로에서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의 자율주행이지 네, 이게 실제 맞습니다. 자율주행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자율주행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기술은 제대로 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차들이 연결이 돼서 어떤 중앙관제식으로 해야지 사고를 피할 수 있고 뭔가 예상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어떤 차 자체의 자율주행 기능이 나오더라도 주변 차들이 자율주행이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 이게 이분을 모시는 게 아니었어. 이분을 모시다 보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같아. 지금 영상 뭐 찍고 있었냐면 DJI가 이제 자율주행차에 뛰어든다 이걸 찍고 있었어요. 드론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드론으로 요즘 많이 해보셨을 텐데 누르면 내가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내 집으로 오잖아. 네. 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에 얘는 박지 않아요. 항상 장애물이네 이렇게 돌아오든가 이렇게 돌아오든가, 심지어 요즘은 얘네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게끔 만들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나 했는데 생각해보면 야 이놈들 이거 자율주행 만들려고. 다만 이게 드론 자율주행이 훨씬 더 일단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물론 제어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공중에 떠 있고 호버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계속 정밀해야 되고. 그거는 이미 어떤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평형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 안정적으로 떠 있는 거, 그리고 짐벌 구조까지 해서 떠 있으면서도 바람이 불어도 영상은 되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사실 공중에서는 장애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차처럼 어떻게 길 따라서만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이동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자체로만 보면은 드론이 훨씬 더 만들기는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드론 기술을 자율주행에 다 도입을 해서 아주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왜냐면 데이터도 많이 쌓였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데이터가 정말 유용한 데이터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다만 일단은 드론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처리 기술, 네. 일단은 여기에 7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구동을 하고, 네. 그리고 장애물 회피도 하지만 사물 트래킹 기능까지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얘는 알아서 차를 쫓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높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차량용 자율주행도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토대는 돼 있다고 보는데, 다만 테슬라가 지금껏 발전해 오는데 지금 7년 동안 네. 되게 오랫동안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수준도 물론 처음 보면 와 하고 놀라지만 굉장히 이용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약간 공돌 마인드가 있어. 무슨 과 나오셨어요, 대학 때?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이쪽의 시각인 거예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일단은 자동차도 좋아하지만 좀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했을 고생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애정을 싣고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와 IT의 융합에서 아마 최고봉에 서 계신 분,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저희에게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감자바스님, 우리 다닐 것 같은데. 우리 강창훈님께서 이렇게 오늘 출연해 주셨고요. 뭐 앞으로도 자주 한번, 저 사실 많이 여쭤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라도 자기소개 같은 걸 할 시간이 너무 없긴 했네. 네, 그냥 저는 그냥 프로 꼽살러. 네, 네, 강찬호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무슨 촬영하다 말고 갑자기 우리 그 감자바스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세요. 저보다 연세가 좀 어리신데 제가 존경하는 후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는, 항상 많은 걸 배우는 그런 분인데 정말 이번에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이건 아니었고요. DJI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DJI 나중에는 이제 군사용 드론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DJI가 거의 뭐 완벽한 회사냐? 그건 아니고요. DJI보다 더 뛰어난 그런 제품을 내놓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제품을 내놓는 회사 스카이디오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카이디오는 프로페서 자비에 아니고 엔비디아 자비에라는 프로세서를 쓰고 있어요. 자비에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자비에는 바로 자율주행을 위한 특화된 프로세서거든요. 이 특화된 프로세서를 가지고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로 드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움직여지는지, DJI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보셨죠? 엄청난 차예요. 지금은 이제 스카이디오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주문하면 올 가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미국 캐나다에서만 팔려. 이게 우리나라엔 배송도 안 해줘요. 이거 진짜 빨리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여기서 보면 처둥씨가 발표한 거는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사업 계획이 발표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 엔지니어였던 데런 리카르도라는 사람을 부총재로, 그러니까 부사장으로 임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DJI가 정말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아직까지 수십 명 규모 팀이라고 하니까요,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사실 DJI에 이 사람을 영입했다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라 데런 리카르도가 링크드인을 해요. 근데 이 링크드인에 보니까 DJI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15년부터 근무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율주행차 연구를 4년 전부터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 DJI가 정말 압도적인 1등이냐? 그렇지 않고요. 중국 회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화웨이. 그렇죠. 화웨이. 중국 화웨이가 개발한 차량용 시스템 화웨이 하이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양산차에 적용이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 바오진 RC6가 화웨이 하이카를 처음으로 탑재해서 양산하는 차가 됐습니다. 바오진은 상하이 자동차의 저가 브랜드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SUV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화웨이 하이카는 사람, 차, 가정을 연결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카투 홈, 홈 투 카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아니면 뭐 바이두의 카라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포인트 투 포인트 서비스에 주력하는 1세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이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1세대가 아니라 TV, 차,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PC, 스마트워치까지 모두 있는 2세대로 발전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화웨이가 하는 얘기는 여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설비 다 연결되고, 그리고 일정 관리, 뭐 알림 뭐 이런 거 다 되고, 그리고 홈 제어, 뭐 운전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 필요해. 이런 것들 다 되고, 영상 통화, 뭐 제스처 인식 뭐 이런 거 다 된다고 하고요. 결정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한다고? 지금 구글이 지금 화웨이한테 안드로이드 쓰지 못하게 지금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화웨이가 자체 OS를 내놓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될까요?
자, 어쨌든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의 연결을 강조하는 화웨이는 차량이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차량의 통신 안테나를 공유해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가지고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네요. 화웨이가 이렇게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거는 중국 전체가 굴기라고 하죠. 중국이 무슨 우주 굴기, 뭐 IT 굴기 뭐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중국 나라 전체가 나서서 이 자동차 시장의 IT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볼보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볼보의 친환경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폴스타. 폴스타가 하이브리드 폴스타 1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라이벌인 로보레이스라는 게 있죠. 아니, 로보레이스라는 게 있대. 저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로보트 자율주행 레이싱 경주대회라는 게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보레이스에서 요번에 아마도 폴스타가 이 레이스를 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이 로보레이스용 자동차를 내놓기도 했어요. 자율주행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자율주행을 가지고서 레이스를 한다? 이거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섬뜩하기도 한 얘기입니다. 이 레이스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돌발 상황에 그렇게까지 대비하진 않잖아요. 뭐 차가 이렇게 껴들지, 차가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속도가 2배가 되면 들어오는 정보량도 2배가 되죠. 그래서 자동차가 천천히 갈 때와 빠르게 갈 때 그 처리해야 될 수 있는 프로세싱 파워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차가 만약에 그걸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고 일반 도로에 가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차원에서 자율주행 로봇 레이스를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엔비디아가 그런 제품을 내놓곤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제품도 보면 무인으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혼자서 막 도로를 달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 최고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자동차를 엔비디아가 만든 적이 있었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차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빠른 데서 이렇게 잘 달리는데, 야, 일반 도로는 야, 그거 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과시하는 거죠. 네, 정말 재밌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업계,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보다 앞으로의 5년, 10년이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현대차가 CES에서 뭔가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MWC에서 또 뭘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중국 회사들 뉴스만 보는 것도 이젠 좀 지겨워요. 이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의 언론에 누구보다 앞선 자율주행 자동차로, 누구보다 앞선 전기차로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디오가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스카이디오가 나온 거 보니까 DJI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봤어요 혹시? 아니요. 스카이디오 영상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진짜 와, 세상에, 이 사람들은 진짜 미쳤어. 드론인데 드론을 그냥 띄워놓으면 얘가 절대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막 나를 쫓아오면서, 내가 비콘만 들고 있으면 비콘을 막 쫓아오면서 이렇게, 좀 무섭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DJI가 과연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안 되었을까? 그렇지. DJI가 요번에 매빅 3를 내놓으면 이제 또 그걸 뛰어넘으려나? 아무튼 그렇지. DJI 주식을 사야 되겠다. 테슬라 주식을 사라니까. 내가 전에 테슬라 주식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샀어요? 그거 샀으면 진짜 떼돈 벌 수 있었는데. 사셨나요? 안 샀죠.